일단 인사부터 할게요. 반갑습니다. 파람입니다. 자, 지금 우리 부트만 2기고요. 예, 지금 보시면 블로그, 인스타, 스레드에 제 휘파람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예, 제가 뭐 하는지, 어디 가는지가 나오거든요. 그 예전에는 최측근들한테만 제가 어디 있는지 지도 화면을 캡처해서 딱 그냥 보냈어요. 최측근들한테만 한 10명 정도. 그러면 이제 10명이 일주일 되면 한 100명이 되거든요.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지금 아예 사실 뭐 100%는 아니지만 제가 인스타 스토리나 스레드에 올려버립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좀 보시라고.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봅니다. 보면은 하루는 인천에 있다가 하루는 대구에 있다가 하루는 포항가에 있다가 막 울산가에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이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인스타 스토리 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자, 제 소개 잠깐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제 본명이다, 본명. 본명이고요. 80년생이니까 이제 좀 먹었죠, 이제 나이가. 자, 필명은 휘파람이라고 하고요. 보통 휘쌤 많이 부릅니다, 줄여서. 휘쌤 이렇게 많이 부르고요. 자, 제 전화번호인데 사실 오픈을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정규 강의 때는 오픈을 하지만 잘 안 받습니다. 전화하시면 정말 급하실 때 이야기해 주시면 최소한 누군지는 밝혀야 되겠죠, 그죠? 사실 연락 진짜 많이 오거든요. 이상한 분들 유튜브에서 봤다고 막 DM 오고 막 스레드 DM 오고 이러거든요. 그런 분들이 끝까지 저는 모른 척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군지 모르는데 집을 사고 팔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같이 스터디라고 지금 한 지가 딱 만 6년, 7년 됐거든요. 만 6년 정도 됐네요. 뒤에 들리십니까? 마이크 켜야 되나요? 아니죠? 갑자기 대구 분들 어느 지역에 갑자기 우르르 몰려가는 거 보신 분 혹시 들어봤거나 갑자기 뭐 부산이나 대구 분들 투자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갑자기 대구 분들 어느 지역 가서 초토화가 됐다. 어느 단지가 들어보신 분? 제가 그 선두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호랭이 TV, 부지런 TV, 투비 TV 이렇게 많이 나갔고요. 그리고 뭐 저희 회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행하고 그런 거고 제가 잘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언제 분양하면 얼마에 분양하면 언제 분양하면 되겠어 이런 걸 잘 맞추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예를 들어 조합 사무실 가서 조합장님 만나면 지금쯤 말고 한 내년쯤 분양하세요. 28년에 분양하세요. 지금 분양하면 미분양 납니다. 분양가는 얼마까지 이 정도를 맞춰드리거든요. 그런 거는 정확하게 맞춰드리죠, 제가. 가장 많이 묻는 거 제가 교재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투자를 시작했나 물어보시면 제가 생긴 거하고 다르게 좀 제가 저희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랑 20살 차이밖에 안 나요. 저희 어머니가 사고 쳐서 저를 낳았거든. 똑같아요? 그 심정 아시겠네. 연년생 이제 1살 차이 이제 남동생이 있고 얼마나 꼴통이었겠어요, 그죠? 맨날 쌍박질은 하고 다니던. 하여튼 이런 집에서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는 2년 2개월 동안 저기 대구 가면 황금주공이라고 지금 황금롯데캐슬 재건축이 됐습니다. 거기서 월세 120만 원을 못 내서 맨날 쫓겨다니던 군대에 있는 2년 2개월 동안 이 아파트 안에서 4번 이사했더라고요. 전역할 때마다 휴가 나올 때마다 집을 못 찾았던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진짜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 이때가 17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루블님이랑 이거 할 때였나? 하여튼 보이시죠? 밖에 저녁이잖아요, 그죠? 오전에는 입찰하고 오후에는 명도하고 임장 가고 저녁에는 노가다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임장은 워낙에 많이 다녀가지고 사실 이 정도 모으는 데는 한 1년이면 돼요. 이게 몇 박스가 있을 거예요, 아마 집에. 지금 차도 키로수가 많은데 앞전에 차를 사서 딱 만 7년 타니까 한 38만 뛰었더라고요.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일단 차를 바꿨습니다. 거의 뭐 장 좋을 때는 일주일에 3일은
집에 없습니다. 타 지역에 임장 다닌다고. 예, 거의 그렇고요. 임장 다닐 때는 항상 이렇게, 이게 올 5월 달인가 그럴 거야. 아마 부산 임장 다닐 때 계속 같이 가자고 하길래 제가 야,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너 나 못 따라다녀. 예. 제가 그래서 한번 임장을 각 잡고 다니면 하루에 그 지역에 가서 한 7군데 부동산은 정도는 가더라고요. 평균적으로 6군데? 적게 가면 4-5군데. 예. 하다 보면 밥을 못 먹어요. 거의. 예. 이 정도는 다녀야 알 수 있다. 아니, 노트북을 깔고 갑니다. 그리고 지도랑, 요거는, 그러니까 지도랑 그 일반 제가 쓰는 핸드폰 또 따로 있어요. 예, 이렇게 다닌다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도시들 중에 제가 한 번이라도 등기를, 그러니까 안 사본, 매수를 안 해본 도시가 몇 군데 될까요, 아마? 3군데는 좀 넘고요. 속초, 강릉 안 했고, 강릉은 사려다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아산 안 했고요. 그러니까 천안은 했으니까 아산 안 했고, 세종은 갭이 커서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양은 체질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예, 광양이 싫은 게 아니라 광양 살 거면 여수 사고요. 여수 순천을 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산 정도 빼고는 한 번은 등기를 다 쳐본 것 같아요. 아파트든 분양권이든 재개발이든 토지가 되었든 제주도까지 쭉 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토지 임장이라고 적었는데, 제가 원래 땅도 좋아요. 이렇게 땅을 좋아해서 임장 다녔던 거. 예를 들어 제주도면 이렇게 여기 비어 있죠. 왜 비었을까? 한림이랑 에어리랑 비싸니까. 누구 때문에? 이효리 때문에. 이효리가 여기서 이사를 갔네. 이쪽으로 보이죠? 이효리. 이효리. 네, 이쪽으로. 네. 하여튼 제 땅이 근처에 있는데, 여기가 1청사, 2청사 이제 서귀포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 뭐 몇 평에 평당, 그 당시에 여기가 평당 700 했거든요. 청고점 때. 이런 식으로 다녔고, 당연히 뭐 여기는 이제 신공항 이전 때문에 대구 경북 쪽에서 가장 큰 이슈예요. 여기 평당 20만 원 하는 땅값이 공항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발표가 딱 나는 순간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 가서 한 2달 동안 살았습니다. 이 시골에서. 그래서 땅을 한 100개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당 20만 원 하는 땅이 토지가 딱 발표되는 순간 2배가 되는데 한 달이 안 걸리거든요. 토지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고. 울릉도까지. 울릉도까지. 울릉도 땅값 얼마나 좋았습니까, 혹시? 뭐 500만 원 이러면 나가셔야 돼. 혹시 울릉도 가보신 분? 여기 우리 도동항에 내려가지고, 딱 내려가지고, 여기 보면 한일 다방 있죠? 이 건물이 그 당시에 평당 6천에도 안 판다 했어요. 평당 6천.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너 집값이 오르면 다른 집도 오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죠. 자, 어쨌든 지금은 토지 강의가 아니니까 이렇게 다녔었고요. 자, 지금 오늘 이 강의를 만든 계기가 딱 이거예요. 왜 샀는지 모르시는 분, 뭐 주위에 샀다가 하니까 따라 사신 분, 그리고 본인 스스로 찾아서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 많죠? 의외로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어쨌든 이 강의 조금 투자해보신 분 있죠? 많이 하신 분 말고 한두 건 해보신 분들이 들으면 딱이고요. 완전 생초보다 그러시면 들으면 어려워요. 약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쉬운 건 그냥 이건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 할 거고요. 내용은 이 이제 부트만 강의가 시작한 건 사실 제가 부트만 강의 시작한 건 한참 다닐 때 언제는 뭐 대구에 아파트 사다가 언제는 대전에 재개발 사다가 언제는 또 서울에 뭘 사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실 거예요. 부트만 지금 일기 들으셨던 분들은. 그래서 그 타이밍 잡는 거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너 어떻게 찾는 게 궁금하대요. 사람들이 다. 그냥 시황 분석하는 거, 뭐 찍어주는 거 이런 거를 원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찾아갔어요. 왜? 어떻게 찾았니? 이게 궁금해서 만든 게 그래 알았어. 투기꾼 만들어 줄게 해서 부동산 투기꾼 만들기가 부트만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투기꾼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자 만들기로 제가. 그래서 부투만. 아마 이 강의가 지금 여기서는 2기인데 한 10몇 기 했을 거예요. 벌써 한 몇천 분은 들었을 겁니다. 수강하셨을 겁니다. 자, 제가 이때까지 강의한 거는 이야기했듯이 부투만이고요. 그 다음에 경매 강의도 제가 오래 했습니다. 한 8년 했나? 예, 경매. 웬만한 거 권리 분석 다 합니다. 특수물건까지. 판례 다 찾아드릴게. 예. 자, 집에 한 경매책만 한 200건 있을걸요. 그러니까 토지 강의, 그 다음에 뭐 흔들리는 주공 속에서 재건축이 느껴진가 해서 한때 주공 많이 유행했었죠. 한때, 그죠? 21년도에 이때, 그죠? 저는 20년도에 사서 21년도에 그분들 들어오실 때 거의 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도시별 지역 보객이, 그러니까 부투만의 하위 버전이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지역 분석에서 뭘 사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그 VIP PB 분들 있죠. 그분들 상대로 해서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시장 안 좋을 때, 대구면 23년도에, 예, 부산, 울산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했었고요. 한양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있죠. 거기서 이제 특강을 했었고, 아까 이야기했던 스터디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17년 9월부터 시작을 첫 강의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얼마나 했는지는. 예. 아마 여기가 3%대인데, 이때 한 400명인가 들어오셨거든요. 예. 그때가 아마 인원수가 제일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경력은, 투자는 11년도부터 제가 32살 때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그때 시드 4천 가지고 시작을 해서요. 지금 딱 15년 정도 됐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오피, 토지, 경공매 정도 했고요. 말씀드렸지만 경험은 사실 한 100건 정도 된 것 같았는데 집에 대충 보니까 경매 단타까지 한 거 보니까 120건이 솔직히 훌쩍 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까 전에 주공 아파트에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랑 대구 아파트랑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신축입니다, 참고로. 둘 다 상급지입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작권 신청했다 이런 뜻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노란 딱지 있는 거 있거든요. 일부러 제가 마킹을 좀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카피를 누군가가 했다는 거는 내용이 괜찮아서 카피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강의 교재를 보면 제 강의 스타일이 어떠냐면 어려운 말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쉽게 10장을 한 장으로, 한 장을 한 줄로 줄이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도식화해서 어떻게 하면 좀 한눈에 들어올까를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유치하지만 기억에 남게. 우리 학교 다닐 때 정말 유치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지만 지금 20년, 30년이 지나도 기억하잖아요. 그죠? 딱 그런 느낌으로 티칭을 할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중인격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부동산 투자에서 다중인격이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는 시야가 달라야 돼요. 보는 시야가. 어떤 느낌이냐면, 자, 보세요. 아파트 보는 시야가 있고요. 크게 이야기하면 주거형 보는 시야, 상가 보는 시야, 토지 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토지는 토지만의 보는 툴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요. 갑자기 호재가 땅 터지는 순간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토지 투자고. 그러니까 토지는 아니면 안에 오션뷰라든지 리버뷰라든지 그런 호재들, 그리고 나머지 호재들, 그런데 여러 가지 투자가 있습니다. 아니면 개발 행위라든지 토지 투자 안에도 여러 가지 투자 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형 안에도 아파트도 있고 분양권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그러니까 다르죠 지금 투자하는 툴이. 그래서 보는 시야가 좀 달라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분은 나는 갭 투자만 할 거야, 재개발 재건축 위험해, 분양권 위험해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항상 이야기하자면 돈 되면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은 짜장면, 짬뽕, 탕수육처럼 내가 중국집을 하는데 나는 짜장면만 할 거야, 이거 똑같은 소리거든요.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부동산 큐브라고, 제가 한 2017년도인가 15년도군요. 제가 제 소개할 때 예전에 그 오타니 쇼헤이 아시죠? 남자분들. 그 친구가 무명은 아니고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에 만다라트를 야구로 만들었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한 30분 하니까 3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부동산은 주거형, 재개발, 재건축, 뭐 토지, 상가, 신축, 경매, 세금, 대출 뭐 이 정도로 나누고요. 그러니까 주거형은 나름 뭐 아파트 분양권, 좀 더 하면 더 있죠. 빌라를 제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넣을게요. 일단 자 그러면 아파트는 이렇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이렇다. 중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토지, 뭐 상가, 뭐 신축, 그다음에 경매. 그죠? 경매 우리 배우면 처음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부터 하고 경매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해보니까. 근데 다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경매부터 가잖아요. 그죠? 가다가 주인법 배우고 상인법 배우고 위장임차인 나오고 에이 판례 나오니까 에이 안 해 하고 그죠?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세금 대출은 어쩔 수 없이 공부하실 거다. 그죠? 자, 오늘은 그러면 지금 우리 붙으면은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이 두 개의 카테고리를 수업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강의를 했었네요. 지금까지. 자, 근데 일반인들은 이거 두 개만 아셔도 상위 한 10% 안에, 5% 안에 들어가실 겁니다. 일반인들은. 자, 오늘 우리 강의 목차입니다. 목차. 오늘 클래스 1. 상승 흐름에는 이유가 있다. 핵심 지표, 종류, 그 다음에 그래프, 그 다음에 상승 원리. 한 가지, 네 가지를 배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쯤 강의를 해보면, 그러니까 완전 생초보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어떤 거 봐요? 어떤 거 봐야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묻거든요. 어떤 거를 봐요? 지표라는 단어를 모르시고 그냥 어떤 거를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저희 모친한테 엄마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해? 단어 한 3개만 외우면 잘해?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수학 공식을 제가 열심히 가르쳐 드려도 결국에 본인이 풀 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지표, 종류, 흐름, 원리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금리 있죠, 금리. 사실 안 넣으려다가 이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넣었습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금리에 따라서 우리는 교재 없습니다. 기본적인 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지금 어디쯤이에요, 지금? 지금. 어디쯤일까? 한 BC 사이나 C 정도 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터만 1기 때가 한 이쯤 와 있었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지금 한 이쯤 와 있을 겁니다, 이쯤. 이쯤 보면 뭐 써있잖아요. 지금 부동산 투자. 그죠? 딱 그 타이밍이 오긴 했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는데 일반인분들 제 기준에서는 전국이 지금 미쳤어요. 지금 집을 다 사야 돼. 그냥 뭐라도 가서 사야 돼. 지금 그런 기준입니다. 집값이 내리는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경북의 포항이랑 경남의 양산 말고는 지금 다 분위기가 이제 꿈틀꿈틀 다 되고 있습니다. 뒤에 수업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쯤 와 있을 겁니다. 이쯤. 그죠? 이때쯤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광장이 꽉 차죠, 이제. 그죠? 이때쯤 와서, 이때쯤 사서, 이때쯤 팔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사서, 이때쯤 팔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금리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한국과 미국의 금리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누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내려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빨간 게 한국 금리예요. 이때가 금리가 올랐을 때입니다. 이렇게. 2011년도죠. 이때 서울 수도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았죠? 지방은 어땠을까요? 이때 부산은 난리였고요. 대구도 이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이때. 15년도까지 그 당시에 집값이 3, 4억대가 5, 6억대가 됐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시장에서는 금리가 맞아요. 큰 시장에서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과거를 복귀해 보니까 그렇지만도 않더라. 그랬으면은 지금 전주하고 울산이 23년도에 올랐으면 안 돼요. 근데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게 있겠지. 그러면 그죠?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정리하면 금리도 중요한 게 맞는데 부동산만으로 정말 딥하게 들어가면 금리가 100% 맞는 건 아니겠구나. 하지만 큰 시장에서는 맞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자, 이거 재밌는 거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투자하는 친구인데요. 다른 강의도 했었고, 이런 친구입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 악성 미분양은 취득세 면제가 된다는 기사를 제가 올리면서, 플러스 여기서 양도세 면제가 되면 대박이지, 무조건 해야 돼,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예. 확실히 부산 분위기 좋네요. 이렇게. 제가 작년 초에 제가 단톡방에 올렸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양도세 면제가 언제였지, 노다지였지, 박근혜 정권 때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11, 12년은 지방만 좋았죠. 수도권은 20평대만 겨우 움직였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부산만 좋았어요. 부산만 그 당시에. 자, 보시면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프 보이시죠? 지수.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이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서 본인이 뭐 서브 프라임 때 어쩌고 뭐 디커플링이 일어났고 매크로가 어쩌고 말 어렵게 하길래 그냥 제가 자 09년대 부산, 12년은 대구, 뭐 포항구미, 충청, 대전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내가 투자했던 거를 복기를 해보면 12년도 대구, 13년 포항구미, 서울 송도, 인천 송도, 천안, 대전, 청주, 수원, 수도권 18년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20년 1월이었죠. 그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났죠. 그죠? 네. 자, 원래 지방도 수도권도 순차적으로 다르게 다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한번 그게 깨졌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전국이 다 올랐어요. 다 오르다가 한번 딱 샥을 한번 크게 맞았죠. 22년도에. 그때 이후로 깨졌다가 지금 이제 서열 정리 다시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전에 얘기했던 전주, 울산 이런 식으로 먼저 움직였고 지금 그 다음 순서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 변동 요인, 뭐 장기적인 지표, 단기적인 지표. 제가 문화센터 가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양대학교 가서도 강의했잖아요. 이야기 하시는 게, 자, 이제 우리 뭐 부산은 인구가 줄고 노인과 바다인데 집값이 오르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미 많이 올랐는데 자, 장기적인 지표는 맞습니다. 인구가 줄고 뭐 일자리가 없고 보급률이 100%가 넘고 뭐 저성장 시대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20년, 30년이고요. 사실 20년 전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최상급지들 그 다음 10년 전에 5억, 6억대가 지금 15억, 16억 하거든요. 인구가 주는데도, 그죠? 자, 저희는 그러면 단기적인 지표를 봐야 된다. 중요한 건 심리, 그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정책. 심리, 수급, 정책. 특히 수도권은 정책.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방은 수급. 그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심리. 자, 단기적인 지표는 저는 짧게는 1년, 길게는 뭐 한 4, 5년 정도 보거든요. 보통 우리 갭 투자가 2년, 4년이니까 그 정도는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블로그에도 잠깐 썼는데 불황기, 회복기, 화랑기, 침체기 아시죠? 그죠? 예, 넘어갈게요. 자, 지금 전국이 그러니까 작년 6월이에요. 작년 6월. 그러니까 제가 서머 릴레이 특강을 8월에 했었거든요. 그 전에 강의를 할 때 서울은 이쯤이고요. 자, 전주, 울산, 부산, 창원, 대구예요. 20년 6월입니다. 20년 6월에. 그러면 올해는 서울, 자, 보세요. 자, 서울은 얼마 안 올랐어요. 제 기준에서. 근데 지금 나머지 지방이 더 오히려 많이, 그러니까 상승률로 보면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은 상급지만, 몇 개 단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더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26년 1월은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저는 항상 그래요. 여기 이쯤에 봅니다. 이쯤 도시들을 항상 지켜봐요. 이쯤에 보면서 이때 사야 되니까. 그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자, 예전 대구에 있던 위치가 청주가 이 위치에 왔고요. 그 다음에 대전, 천안입니다. 자, 청주, 대전, 천안 순서입니다. 아시겠어요? 기억하세요. 뒤에 또 하겠지만. 자, 청주, 대전, 천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자,
서울은 자 강남 상구, 그다음에 교재 없을 거예요 아마. 마용성, 그다음에 뭐 동작구, 영등포, 양천구, 동대문. 자 노도강 이때 제가 작년 부투만 1기 때 상계 중계가 막차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교재가 그러니까 정규 강의 중에 교재를 맞았거든요. 이때 상계 중계 그때 이 기분 중에 사신 분이 계세요. 이때. 자 그러면 경기도는 자 분당 과천, 그다음에 하남 강명, 구성남, 평촌, 수원을 좀 퉁쳐서 이야기를 할게요. 권성구 좀 빠져야 되겠지만. 자 이때 저희가 부터만 1기 때 첫 타겟이 구리였거든요. 구리였어요. 교재도 지금 있습니다. 구리였는데 교재가 땅 빠지면서 구리가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딱 이 시점이었어요. 지금 딱 이 정도 보고요. 수도권은 생각보다 오르긴 하지만 지방보 제 느낌상 평균적으로는 규제 때문에 아직까지 주춤은 아니지만 오르고는 있지만 선호단지 말고는 아직까지는 주춤하고 있다. 많이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6개월 전보다 지금 규제 때문에 생각하시면 되고, 자 전체적인 사이클은 이렇습니다. 지금 청주, 대전, 천안, 그 다음에 노도강,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구리, 뭐 삼본, 부천, 인천, 송도 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사실 인천, 송도를 한 3개월 전에 샀어야 돼요. 그러니까 1기 끝날 때쯤에 샀어야 돼서 원래 2기를 빨리 할 거면 인천, 송도를 이야기할 거였거든요. 지금도 괜찮습니다. 인천, 송도는. 자, 지금 전체적인 전국 사이클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와 있습니다. 보시면 잠깐만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그래서 너 뭐 보는데? 어떤 걸 보고 판단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거. 지표, 핵심 지표가 어떤 게 있을까? 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있어요. 있지만 좀 더 줄여가지고 8, 9가지 됩니다. 이렇게 8가지.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도시의 서열, 평단가, 뭐 수급, 이건 위에 있는 3가지는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로 치면 국어단 정도.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죠. 그죠? 아래 있는 8개는, 9개는 이제 수학 공식 같은 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도시의 서열. 자, 뻔하지만 알고는 계셔야 된다. 의외로 이거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자, 서울 첫 번째. 경기도 광역시 50만 이상, 50만 이하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왜 50만 기준일까요? 왜 50만 기준? 50만이 돼야 구가 나뉩니다. 딱 그 경계가 포항입니다. 포항이 북구 남구고요. 구미가 47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구가 없어요. 땡땡동, 땡땡동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50만 이상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도시들이. 자, 제가 뭐 가방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했었는데 저희 모친이 많이 여쭤보시길래 제가 엄마 서울은 헤르메스고 대구는 루비통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 정도는 알고는 계셔야 돼요.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이 기준이 뭐냐? 첫 번째는 이제 도시의 규모니까 제가 인구 숫자로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인구 숫자로 많이 드리는데, 자, 서울 1000만, 뭐 아시게 1000만이 깨졌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경기도는 인구 숫자하고 좀 비례하지 않죠, 그죠? 과천이 있으니까. 과천이 지금 1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인구가 제일 작잖아요, 그죠? 요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보시면 수원, 용인, 고양시 특징이 뭡니까? 수원, 용인 시예요, 특례시예요? 왜 특례시예요? 인구 100만 넘으니까. 자, 특례시와 광역시의 차이점 먼저 아시는 분 혹시? 특례시와 광역시의 차이점. 자, 울산 인구가 이제 107만, 8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광역시고요. 수원은 120만인데 특례시잖아요. 뭘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성인이 되면 분가하죠. 분가하면 등본이 따로 딱 뗄 수 있잖아요.
분가 전후. 그러니까 울산은 모든 자기 행정을 본인 스스로 합니다. 경남에 속해 있지가 않아요. 창원은요, 특례시인데 경남에 속해 있어요. 수원도 마찬가지죠. 용인도 마찬가지고. 예, 내가 뭔가를 하려면 엄마 아빠 허락을 받아야 돼. 내가 혼자 살잖아요. 허락을 받아요. 내가 12시에 들어오든 새벽 2시에 들어오든, 그죠? 예,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특례시. 특례시가 우리나라의 지방은 창원,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은 수원, 용인, 고양시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광역시. 이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광역시, 지방 주요도시, 지방 소도시 정도. 저는 대충은 외우거든요, 다. 대충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다 외웁니다. 자, 암기를 하고 있다. 제가 곱하기라고 이야기했죠. 구구단이라고. 그죠? 네. 자, 부산, 대구, 대전. 자, 부산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대전, 대전이랑 광주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 울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창원. 천안, 아산 같이 가야 되고요. 청주, 전주, 여순광은 아시죠? 여수, 순천, 광양. 자, 김해, 포항. 그리고 이 별표는 뭘까요? 세종이랑 제주도. 세종은 인구 숫자에 비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얘들 행정도시. 그죠? 그 다음에 제주도는 내가 왜 했을까? 제주도는 관광의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숫자가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아파트보다 주택이 더 많은 지역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큰 도시 중에 제주도일 겁니다. 제주도에서 세대수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보신 분? 제주도에서는 500세대 이상만 돼도 대단지거든요. 그 토지 특성 때문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펜션도 있고 제주도에 많잖아요. 그죠? 단독주택도 많고. 그래서 제주도는 일단은 조금 제외. 자, 그리고 뭐 구미. 아까 말씀드렸죠. 50만 미만. 50만 기준으로 했잖아요. 포항이 딱 걸린다. 그죠? 지방주요 도시. 소도시는 구미, 양산, 진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웃긴 거는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인구가 비슷한 도시를 가잖아요. 느낌이 데자뷰처럼 비슷합니다. 혹시 울산에서 좀 계시다가 수원 오잖아요. 비슷해. 건물의 높이나 사람들의 행색이나 제가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해요. 좀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청주 가면 도시가 좀 젊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부산, 대구 가면 좀 이제 연배가 좀 많으신 분들이 좀 진짜 노인과 바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다녀보시잖아요. 데자뷰처럼 비슷해요. 자, 비슷하다면 반대로 부동산이 변해가는 모습도 비슷하겠죠.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도시도 나이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자, 서울의 청량리 같은 곳이 주상복합들 막 예전에 사창가 있고 이런 분들이 이런 덕지덕지 구상업지역 땅 더러운 필지들이 어떻게 돼서 주복이 됐죠.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이미 10년도 넘었을까? 10년은 됐죠, 좋기. 근데 대구나 부산은 이제 끝났어요, 그게. 그 다음 도시들 어디죠? 대전, 울산 같은 도시잖아. 이제 구상업지역 땅들이 어떻게 주복들이 생기고 이제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요건 또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작은 도시 중에 강릉이 좀 빠졌네, 21만. 강릉의 아파트 값이 생각보다 싸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주도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강릉을 가면 바닷가는 꼭 제주도 느낌이고요. 모양새는 포항인데 이 개발하는 행위나 아니면은 땅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어떤 느낌이 제주도하고 약간 비슷하고요. 그리고 구도심 안쪽으로 가잖아요. 중앙시장 이쪽에 가면 인구 숫자가 비슷한 익산이나 군산하고 정말 비슷해요. 그 규모라든지 사람들이 택지에 모여 살고 있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비슷합니다. 자, 요렇다. 이 정도는 암기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는. 자, 소도시까지는 아니지만 지방 주요 도시 정도까지만. 자, 그리고 급지를 제가 또 이렇게 구별로 나누었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시면 돼요. 교재에 있죠, 그죠? 보시면은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송파는 1.5급지, 관악이나 은평은 4.5급지,
5급지 하기에는 좀 예매하고 4급지 하기에도 예매하고 그리고 경기도에는 광교는 3.5급지. 자 보시면 인천 송도랑 구성남 따로 뺐어요. 사실 인천 송도를 위쪽으로 넣을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좀 뺐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 군포 구리 그 다음에 광역시급들 이렇게 그러니까 큰 도시별로는 이렇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깊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수원의 1등 아파트랑 화석 프로지오나 자 광교 제외하고 대구의 1등 아파트랑 인천 송도의 1등 아파트랑 가격대가 비슷해요.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22년도에 인천 송도가 잠깐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10억, 16억 할 때 대구의 1등 아파트는 12억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대구 아파트 16억 하니까 인천 송도는 안 좋았죠.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보다 보면 이 싼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리고 지방에 구별로 제가 급지를 또 나누었거든요. 해운대 수영구, 뭐 대구 수성구, 세종시, 부는 부산이고요. 대는 대구 중구, 전은 대전, 울산, 광은 광주겠죠, 그죠? 이렇게 제가 급지를 나누었고 지방시에는 자 의창구는 2.5급지, 천안은 서북구, 동남구 있거든요. 그 서북구를 따로 빼지를 않고 불당동만 제가 따로 빼서 2.5급지라고 했습니다. 왜 여기가 1급지니까 이런 식으로. 청주도 흥덕구가 1등인데 그 중에 복대동만 따로 뺐어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 전주도 에코시티랑 가격대가 또 다르거든요. 포항구미 이렇게 나눴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급지 정리가 되면 보여요. 이게 우와 여기 너무 비싼데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에코시티가 지금 6억이 넘어가요. 7억 이러거든요. 비쌀까요? 쌀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복대동이랑 가격이 비슷하거든. 근데 얘가 지금 올랐단 말이에요. 자리를 지켜가고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자 보겠습니다. 자 에코시티가 6억이 넘는데 예를 들어 대구의 중구랑 가격이 비슷하면 안 되거든. 근데 2년 전에 대구의 가격이 비슷했단 말이에요. 대구 분위기가 안 좋고 전주가 분위기가 너무 좋았으니까. 그럼 대구 사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자,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 이제 구구단 하는 거예요. 자, 급지 나누는 거. 집에 가서 한 번씩 외우세요. 아니면 사진 찍어 두셨다가 한 번씩 찾아보시라고. 자, 그리고 제가 그 약간 오타쿠 같은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재는 제가 지웠을 거예요. 자, 서울급지와 적정 가격 차이는 자 강남 상구와 마용성, 영등포, 양천 가격 차이가 얼마가 나야 맞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반포 압구정 갔다가 어디를 갔느냐? 옥수동 아시죠? 옥수동을 갔습니다. 항상 반포 강남에 반 가격을 하던 단지가 옥수동의 주요 단지죠. 파크힐즈랑 옥수 리버젠입니다. 걔들이 가격이 항상 2분의 1 해요. 강남 가격을. 예를 들어 뭐 반포의 매플자이가 50억이면 얘네들은 25억 하거든요. 그 가격을 메우고 간다고요. 항상. 그런 생각들. 그럼 여기가 싼지 비싼지.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옥수동의 리버젠이랑 파크힐즈랑 가격대가 파크힐즈 24평이랑 리버젠의 34평이랑 가격 차이가 2억밖에 안 나요. 뭐가 싼 거예요, 그러면? 리버젠 34평이 더 싼 거거든요. 그런 것들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요. 수도권 하급지와 지방 상급지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 나는 그래도 수도권 하급지 하겠다 하시는 분 혹시 자, 둘 중에 지방 상급지. 저는 무조건 지방 상급지입니다. 광역시 1급지가 훨씬 더 해보니까 낫더라. 어떤 면에서 오는 폭도 있지만 중요한 거 우린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팔아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용꼬리보다 뱃머리가 낫더라. 제가 진짜 그런 소리 해요. 저기 경북 김천이라는 도시 아시죠? 거기 1등이 김천자이거든요. 걔가 3억 하던 애가
우리 대구가 시장이 정말 안 좋았을 때도 3억이 지금 4억 갑니다. 1억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30억짜리가 40억 됐다고. 그죠? 그러니까 1급지는 그렇게 간다고요. 근데도 매물이 없어. 자, 제가 극단적인 비교를 드렸지만 수도권 하급지보다 지방 광역시 1급지가 투자하기는 좀 더 낫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같은 투자금이면 어떤 급지를 해야 될까를 봤을 때 저는 입지 상승하는 지역, 어떤 거냐면 재개발, 또 작은 재개발 아니라 대대적으로 하는 데 있죠. 대대적으로 중심지, 메인급지. 지금은 거기 예전에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모습을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방 가면 사람들 잘 몰라요, 그걸. 변해가는지. 그죠? 개발 호재가 터지는데. 그죠? 또 하나 더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입지가 상승한다. 그러면 처음에 가서 재개발, 재건축을 사고요. 그러면 그 뉴타운 옆에 있는 기축들 있죠. 롯데캐슬이네? 1000세대가 넘어? 우야, 갭이 붙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애들 하나 툭 삽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잘 되면 옆에 같이 붙어 있는 인근에 있는 괜찮은 단지들도 따라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하락장 1급지, 하락장 2급지. 이거는 제가 이 말을 하죠. 시장이 안 좋을 때 있죠. 시장이 안 좋을 때, 완전 바닥일 때, 일명 쓰레기장일 때, 그때는 모든 연끌을 해서 최상급지로 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상급지로 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아까 영팝님이 그 천안 이야기 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천안에 실거주 하셔야 된다 하면 천안의 최상급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그다음에 상승한 1급지, 상승전 2급지.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급지가 맞고요. 투자로 봤을 때는 2급지가 맞을 수 있어요. 왜? 덜 올랐으니까. 그리고 갭도 작을 거니까. 그죠? 구도심, 신도시. 구도심은 보통 이제 학군을 많이 저는 보고요. 신도시는 교통 안 좋으면 그냥. 자, 그 다음에 뷰단지, 학군 교통 봤을 때 뷰단지가 일부에서는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왜 서울이 그렇잖아요. 그죠? 자, 소형, 중형, 대형. 투자 시점, 엑시트에 따라 다릅니다. 자, 서울은 소형, 중형 중에 뭐부터 올라요? 뭐부터 서울은? 그렇죠. 서울은 소형부터 먼저 오릅니다. 지방은요, 광역시만 가면 중형, 84부터 먼저 오르고요.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상급지로 가면 갈수록 제 느낌인데 소형이 손바뀜이 좀 더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너무 비싸니까 소형이 오히려 좀 더 잘 팔리는 그런 상황이 손바뀜이 더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1급지 24평, 2급지 34평 이런 것들. 이 투자 시점에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한 번씩 적어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복기를 해보고.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 지금 어떨까 해서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6개월 뒤에 다시 옥수동을 볼 거예요. 가격이 어떻게 됐나. 자,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캡처하셔도 되고. 어차피 또 녹광이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이거 글자가 작아가지고. 자, 21년과 24년 평단가예요. 21년, 24년. 21년, 4년. 21년이 언제예요, 우리? 시장이 정말 좋았을 때잖아요. 그죠? 네. 보면 서울이 3,790이고요. 24년 돼서 한 300만 원 정도 올랐네요. 한 200만 원 정도 올랐네요. 그죠? 광역시, 지방을 보면, 자, 대구가 1,650만 원. 부산이 1,550이 더 비싸요. 좀 이상하다, 그죠? 맞아요. 대구가 많이 오는 겁니다. 자, 24년도가 되니까, 대구 보세요, 대구. 1200까지, 1190만 원까지 떨어, 360만 원 떨어졌어요.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이 당시가. 자, 울산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년도와 26년도, 25년도 작년 6월을 볼게요. 자, 교재에 없을 거예요, 제가. 보시면 대구가 1190에서 1230만 원, 한 40만 원 올랐죠. 서울 보세요, 서울. 서울은 1년 만에 4,030에서 4,570을 올랐어요. 어때요, 느낌이? 우와. 이 정도면 거의 이겁니다, 이거. 폭등한 거예요, 폭등.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울산 보세요, 울산. 울산 40만원, 부산 한 20만원 정도 올랐네요. 자, 25년 6월. 그죠? 그러면
6개월 전에 25년 6월과 현재 6개월 뒤에 가격을 한번 볼게요. 6개월 뒤에. 자, 1200 대구 자, 서울 볼게요. 서울도 조금 올랐죠. 100 한 80만 원 정도 올랐네요. 그죠? 인천 한 20만 원 올랐습니다. 자, 볼게요. 대전도 한 50만 원 정도 올랐죠. 그죠? 대구는 한 80만 원 정도 올랐고요. 부산도 자, 울산 보세요. 울산이 지금 시장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죠. 얼마예요? 1210만 원에서 1360만 원 올랐습니다. 이게 서울에 100만 원 오르는 거랑 울산에 100만 원 오르는 거랑 다르죠. 가격대가 다르니까. 지금 얼마 올랐어요? 6개월 만에. 150만 원 올랐어요. 이 정도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강의하잖아요. 울산에서. 강의하면 꽉 찹니다. 시장이 좋으니까. 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작년 12월과 지금 한 달 사이 볼게요. 한 달 사이 볼게요. 대구 볼래요? 대구가 10만 원 올랐고요. 울산이 한 달 사이 또 60만 원 올랐어요. 엄청 오른 거죠. 그죠? 한 달 사이 정도면. 부산은 의외로 좀 내렸네요. 그죠? 지금 보시면 조금씩 전국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경북도 조금 올랐네. 전북은 오히려 내렸어요. 근데 전북이 더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전주는 좋은데 군산 익산 안 좋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광주도 10만 원 정도 올랐죠. 소폭 올라서 이것만 봐도 와, 느낌이 세종, 충북 지금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안 오른 곳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울산이 진짜 많이 오르고 있네요. 그죠? 그럼 지금 울산 사야 됩니까? 아니죠. 그죠? 네. 살짝 오른 지역들이나 살짝 내린 지역들이나 보합인 지역들을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지방의 대표 단지들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자, 도곡레슬이고요. 사실 압구정이랑 그 반포는 아예 저 비교군을 제껴둡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군 좋고 연차가 15년에서 15년 언더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상급지에 있는 대표 단지들을 비교해보면, 자, 도곡레슬은 아실 거고, 트럼프 센텀은 부산에 나름 1등 단지입니다. 버머 SK뷰는 대구에 나름 예전에 1등 단지고요. 세 개를 딱 비교를 해보시면 16년과 25년이에요. 네. 이때는 보시면 2배 차이가 안 났죠. 부산이랑. 자, 대구도 딱 2배 정도가 차이 나서 지금 25년도에 작년 6월 달에 3배가 넘게 납니다. 대구가. 그죠? 둘 중에 하나죠. 대구가 싸거나 서울이 비싸거나. 그죠? 네. 지금은 따라왔어요. 조금. 제가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얘가 16억, 5억에서 6억짜리가 돼야 얼추 맞다고 봐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상태. 근데 도곡레스는 4로 바뀌었죠, 지금. 얼마 전에 갔다 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자, 그리고 보시면 전국의 대표 단지들. 광역시급이에요. 자, 그리고 지방들. 트럼프 센텀, 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원 대표 단지들입니다. 대표 단지들. 그 지역에 딱 대표 단지, 도곡레슬 같은 단지들이 대부분 다 학군 좋고 학군으로 유명한 지역들이거든요. 대표 단지들. 보시면 20년과 24년이 바뀌었어요. 위치가. 자, 보시면 24년도와 25년도 보면 초록색이 대전, 파란별이 대구거든요. 1년 만에 위치가 바뀌었어요.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대전이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렸습니다. 대구는 반대로 좋았으니까 올랐고요. 자, 보시면 25년도와 26년 지금 별 모양 보세요. 지금 위치가 얼추 또 비슷해졌죠. 왜냐하면 대구가 주춤하는 사이에 다시 대전이 시장이 좋아졌거든. 크로바가. 그래서 먼저 움직인 겁니다. 지금 대전에 제가 대전 이제 시작했다고 블로그 칼럼에도 썼잖아요. 대전 이제 시작했거든요. 청주는 많이 갔고 제 기준에서 현지인들은 몰라요. 부동산 소장님들조차도 몰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격대를 보면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한 달 전에 봤을 때 한 5% 정도 올랐더라고요. 5% 정도. 그럼 시작한 겁니다. 그 기준점이 이 크로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전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도시별 대장 단지들을 제가 이렇게 또 봅니다. 보면
볼게요. 21년과 24년이에요. 교재에는 몇 년도 있습니까? 4년, 6년 있나요? 네. 가격대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가 금리 인상 샥이 한번 왔을 때 한 번도 안 내린 도시가 어디냐면 의외로 춘천이에요. 봐요. 강원도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 강원도도 딱 우리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강릉 속초 오른쪽과 춘천 원주는 시장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춘천과 원주가 시장이 좋았을 때 강릉과 속초는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강릉 속초도 지금 돌아섰거든요. 시장 좋아요 지금. 돌아선 지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강릉. 자, 보시면 이렇다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6년 지금 현재잖아요. 현재. 그죠? 현재. 지금 어떨까요? 지금 가격대가 거의 다 올랐습니다. 지금. 거의. 시작을 했죠. 자, 안 오른 곳. 춘천 있네요. 왜일까? 너무 많이 올랐거든, 그 사이. 그게 주춤하는 거예요, 주춤. 주춤. 자, 보시면 천안아산이랑 청주는, 천안아산은 그대로죠. 그죠? 시물 땅이거든요. 청주는요, 올랐다, 그죠? 세종도 올랐고, 대전도 살짝 올랐잖아요. 이제 시작한 겁니다, 이제. 충청권은. 울산 봐요. 1억 5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 포항도 그대로죠, 그죠? 시장 안 좋거든요, 지금. 포항도. 제주도도 올랐어요. 5천만 원. 그래서 한눈에 좀 보는 편이거든요. 제가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번씩 해요. 가격대를. 호가 기준으로. 중간 호가. 1등 단지들 호가 기준으로 어떤 단지들 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단지들. 그러니까 그 구별로, 지역별로 1등 단지들.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방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1등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보는 단지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셔가지고 저처럼 마킹을 하셔서 이렇게 마킹을 하셔서 초록색 보이시죠? 초록색들. 그리고 마킹을 하셔서 계속 카운팅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광역시, 지방 이렇게 교재에 있을 겁니다 아마. 자, 나는 지방도 힘들다 하면, 그러니까 청주, 전주까지만, 포항가 정도까지만 보셔도 될 것 같아. 요까지만. 구미 밑으로는 안 보셔도 돼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아니면 광역시까지만. 나는 광역시까지만 할 거예요. 광역시만 보셔도 되고, 나는 무조건 수도권이면 수도권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하급지보다는 광역시 1급지가 훨씬 더 낫습니다. 오름폭도 더 빠르고요. 그리고 매도가 더 쉽습니다. 일명 내가 갑질하기가 더 좋아요. 지금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이미. 자, 이거는 교재에 없을 건데, 평당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한번 외워보시라고. 제가 재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개발을 가면 조합 분양가 얼만데, 일반 분양가 얼만데 이야기할 때, 뭐 매덕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평당 이야기합니다. 뭐 1,800, 조합 분양가 뭐 2,200,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좁은 2,200이면 7억 한 4천 정도 돼요. 7억 5천 정도. 한번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웃긴 게 뒤에 제가 5주차 때도 이제 재개발 이야기 또 하겠지만 조합원 분양가가 그 도시별로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광역시별로. 부산은 얼마, 대구는 얼마 이렇게. 근데 한 구역만 쌀 수가 없어요. 절대. 그건 추가 분담금 더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 예상하고 가셔야 돼요. 그거 뽑는 계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뒤에 내가 한 5주차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암기하시면 좋아. 그러니까 또 이게 있어요. 도시별로 점프할 때가 있어요. 분양가가. 도시별로. 점프. 서울은 15억에서 지금 기본 다 뭐 살만한 거 사면 20억 다 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프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양가가. 어떤 거냐면 지방은 예전에 지방 소도시들 있죠. 아까 청주라든지 이런 소도시들, 지방 도시들은 코로나 이전에는 분양가가, 그러니까 1등 말고 평균 분양가가 3억이었습니다. 84 기준으로 해서. 엄청 쌌죠, 그죠? 지금은 5억대가 넘습니다. 5억에서 5억 5천, 5억 5천. 광역시는 코로나 이전에는 5억 5천대가 지금은 7억 5천이 됐어요. 그게 기준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만약에 광역시의 분양가가 8억이 넘어가 겁나 비싼 거예요. 지금 어디가 8억 분양한 줄 아세요? 시장 좋은데. 울산은 잡으면 다 8억 넘어. 근데 대구는 가면 아직까지 분양가가 7억 그러면 비싸다 하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대전 가면은 6억도 미분양 나오고 뭐 이러거든요.
울산은 8억이 넘는데, 그죠? 이상하죠, 그죠? 예. 근데 그 기준점이 생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3억, 5억, 지방 소도시는, 광역시는 5억 5천, 7억 5천 이렇게 됐거든요. 아니면 5억에서 7억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한다고, 점프를.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부동산은 결국에는 돈이거든요. 철저하게 돈으로 움직이거든. 예. 그래서 시행하는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 밑으로 분양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 5분만 쉴까요? 5분만 쉬고 2교시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예전에 썸머 때도 이야기했지만 뭐 중요한 거라서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핵심 지표 중에 그 전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뭐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 방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리하면 수도권과 지방은 어떤 지표로 어떤 걸로 영향을 받아서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가 이 말이거든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보시면 전세가는 수도권과 지방 중에 지방이 좀 더 전세가가 오르면 집값이 좀 더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리는 수도권이, 그러니까 지방이 금리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유동성이죠, 그죠? 네. 유동성은 수도권이 훨씬 더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준공은 공급이겠죠, 그죠? 수급에 따라서 수도권보다 지방의 영향을 더 받는다. 정리하면, 자, 수도권은 금리, 대출, 유동성. 그러니까 수도권은 왜 유동성이 더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가 누구나 집을 사고 싶다. 그 말은 즉슨 뭐다? 수요 심리가 강하다. 맞잖아요. 돈만 있으면 사고 싶거든. 그죠? 제일 좋은 애는 돈만 있으면 사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 심리가 가장 강하지 않을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네. 제 생각을 좀 더 플러스 했어요. 그래서 수요 심리가 가장 강하다. 지방은 전세가, 그러니까 입주 물량에 따라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급에 따라서 집값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맞아요. 그 수급이 FM대로 움직이는 도시가 경상권입니다. 충청권보다. 특히 대구는 초등학교 1학년한테도 가리키면 집값이 언제 오르겠어 라고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수급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수도권은 금리 대출. 우리 지금 대출 막으니까 집값 주춤하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는. 언제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와 다르게 항상 수요층은 있더라. 전세가가 오르면 집을 살리는 수요가 훨씬 많지만, 어쨌든 그 전에 이미 수요 심리가 강하다. 지방은요, 전세가 오르고 나면 그때서야 집 살까? 이런 생각을 좀 더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 수도권은 유동성, 지방은 수급.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서울에 대출 막으니까 주춤하고요. 지방은 규제 풀고 공급이 아예 없으니까 집값이 막 오르잖아요. 그죠? 얼마나 쉬워. 그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공급 한번 볼게요. 공급. 그래서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자, 이건 아시죠? 파란색, 빨간색 아시죠? 네. 누가 물어보시길 빨간색은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길래, 빨간색은 적정 수요량, 그 도시마다 어디서 보느냐 아시겠지만, 부동산 지인 가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지인 가셔가지고 수요 입주 있죠? 수요 입주 가시면 그냥 수요 입주가 있고 수요 입주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는 뭐다? 두 개 도시를 합쳐주는 거예요. 두 개, 세 개 도시를. 근데 제가 수요 플러스를 왜 하냐면, 입주 플러스를 왜 하냐면, 자, 천안, 아산 같은 경우는 같은 도시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천안, 아산을 같이 섞어서 봅니다. 자, 섞어서 같이 봐야 되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또? 요순강. 또, 창원은 김해하고, 창원, 마산은 같은 도시니까 이제, 김해도 살짝 같이 봐야 되고요. 이해하시죠? 김해도 같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같이, 예를 들어 대구는 수성구 같은 경우는 경산하고도 붙어 있거든요. 같이 봐야 될 거고. 같은 2호선이 흘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광명 같은, 서울의 광명 같은 곳이거든요. 수도권은 다들 아시잖아요. 같이 봐야 되는 것들.
붙어 있는 도시들. 그런 것처럼 같이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같이 보렇게. 이렇게. 자, 우와, 천안에 지금 공급이 28년까지 많네요. 기본적으로. 그죠? 아까 뭐라 했어요? 지방은. 수국이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자, 천안 아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디 보시고 싶은데? 자, 수입지를 보면, 극단적인 대구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대구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대구가 극단적이라서, 성격들이 다들 극단적이라서, 교보세로 너무 좋아. 그래서 보세요, 지금. 23년, 4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7, 8, 9 아예 없습니다. 씨가 말랐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홍카콜라, 홍 시장님이 허가 자체를 안 내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대사한다고 가셔버렸지. 이거 봐봐. 지금 아예 없습니다. 불버릇 뻔하죠, 이거. 자, 얼마나 쉬워요, 그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보면, 자, 그리고 주택 인허가 실적 있죠? 인허가. 교재에. 자, 인허가. 자, 이거는 어디서 보냐면, 우리 KB 부동산 들어가셔가지고, 보면 공공통계라고 있어요. 들어가면 주택 공급이라고 있거든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자, 어디 볼까요? 극단적인 대구를 볼까요? 인천 궁금하죠? 여러분들. 자, 인천 볼까요? 아니, 대구 한번 봅시다. 극단적인. 교보제로 좋으니까. 대구를 볼게요, 이렇게. 대구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면 또, KB에 좋은 거는 기타도 있고요. 기타가 뭐겠습니까? OP. 그 다음에 임대 나와 있는 게 좋아요. 또 좋은 거 조합 뭡니까? 재개발, 재건축까지 같이 나옵니다. 사실 이거 두 개만 보셔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월별, 분기별, 연별 이렇게 있어요. 아까 전에 지인은 연별로만 있잖아요. 얘는 월별도 있어요. 월별. 이게 좋아. 저는 사실 연별로 먼저 보고요. 월별은 따라옵니다. 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까 인허가 있었죠? 인허가. 오케이. 인허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알쪽 있죠? 그죠? 인허가 보시면, 자, 주황색은 준공 난 거. 그러니까 하늘색 옅은 거는 이제 분양. 착공은 약간 무슨 색이죠? 카키색인가? 인허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인허가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인허가가 나고 몇 년 뒤에 집이 들어올까요? 집이 만들어져서 공급이 될까요? 뭐 한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5년 정도 되거든요. 한 4년 평균적으로 잡고요. 정말 웃긴 거는 이거 인허가 그래프 있죠? 이거를 딱 떼서 이 그래프에다가 붙이잖아? 그래서 4년 플러스에서 딱 붙이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4년 플러스에서 이렇게 붙이잖아요? 얘 모양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보시면 대구가 공급이 인허가가 제일 많았던 때가 17년, 18년도, 19, 20년도에도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착공이 언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대구 분위기가 정말 좋았거든. 20년도 그때 인허가 안 해줬던 공급들이 언제 다 몰렸습니까? 18, 19년도 이때, 20년, 23, 24 뭐 다 몰린 거예요. 공급 폭탄 맞았잖아요, 그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근데 전국적으로 지금 자 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부산 한번 볼게요. 잠깐만. 자, 인허가가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좀 늘었네. 그럼 서울 볼까? 자, 요것만 보셔도 대전을 한번 볼게요. 대전도 지금 인허가가 줄어가는 그런 상황. 지금 하여튼 전국이 공급이 아마 당분간 내가 봤을 때 한 29년도까지는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이제 어떤 공급이 쏟아지냐면 저도 예측을 못하는 건 인허가를 했어. 시장이 안 좋아져서 착공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시장이 다시 좋아지네? 그때 착공한 물량들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짚어내지를 못하죠.
자, 그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공급은 이렇게 두 가지만 보셔도 되고, 아실 들어가도 있긴 합니다. 근데 좀 더 직관적인 거는 지인이 저는 제일 편하고, 아까 플러스가 있어가지고 도시별로.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구별로 보려면 이제 KB부동산. 그리고 인허가도 KB부동산. 들어가서 보는 게 제일 보기가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허가 말고,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그럼 재개발 재건축은 어디서 보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정비몽땅에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서울은 재개발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정비사업 사이트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뒤에 재개발 패드에서 이야기 할 겁니다. 3주차 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보시면 사업 진행을 착공 있죠. 착공. 착공은 지금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분양하고 시작했다는 거거든. 그러면 착공하고 나서 언제입니까? 한 3년 뒤?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주복은 4년, 짧게는 3년 정도 아파트가 돼서 입주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구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재개발 구역 찾아서 보셔도 되고, 보시면 착공도 있고, 철거 있죠, 철거. 분양 있죠, 분양.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럼 얼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 같은 경우는,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검색을 뭘로 했죠, 지금? 했는데 네이버가 아니라 구글이죠. 무조건 내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맛집은 네이버, 부동산 검색은 무조건 구글입니다. 맛집은 인스타, 바뀌었네요. 맞습니다. 검색을 하면, 그러니까 네이버는 얘들이 차단하는 게 많잖아요.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구글은,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지자체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안 나온다, 지금. 일단 요거는 3주차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3주차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인허가, 재개발, 재건축을 알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보다 인허가, 공급, 사실 이 공급만 보셔도 끝입니다. 끝. 한 80% 정도. 80%. 인허가는 향후 5년, 6년 뒤에 더 바라보는 거고, 재개발, 재건축은 우리가 못 찾았던 그런 공급들 있잖아요. 찾지 못했던 공급들. 왜? 정비구역은 못 찾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볼 수가 있죠.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 2주 철거하는 단계들 구역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구역들은 곧 분양을 하거나 앞으로 분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애들까지 잡아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택지인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택지 공급이 이렇게 있거든요. 대충 일단 말씀만 드리면 여기 비어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전국에 택지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다 해먹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서울은 지금 봐요. 서울은 지금 없잖아. 택지할 땅이 없거든. 그거 아십니까? 대구에 생산 녹지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 중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렇게 있거든요. 생산녹지라는 종 자체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다 해먹었거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명박 정권 때 뭐 했습니까?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보금자리 주택하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린벨트 푸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든지.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정권에서 항상 막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급이 더 안 생기는 거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고, 좀 더 하면 신통공부, 모아주택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걔들이 나중에 재개발이 될 거니까. 뒤에 3주차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제가 과제를 낼게요. 공부를 안 하셔도 되는데, 아까 전에 부동산 지인 들어가셔가지고, 공급 있죠, 공급. 부동산 지인 들어가셔가지고, 공급 있잖아요.
도시별로 여러분들이 다 한번 암기를 한번 서울부터 해서 서울 나오잖아요. 그죠? 공급이 아예 없습니다. 그죠? 이거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죠? 서울, 뭐, 부산, 대구, 아까 보셨을 거고, 인천. 그죠? 이렇게, 인천. 자, 29년도 없다. 그죠? 대전. 27년도에 큰 거 한 방 있고 없어요. 지금. 그죠? 자, 이거를 전국 도시별, 아까 큰 도시부터 작은 도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뭐, 포항 이상까지, 전주까지 인구 60 이상이니까, 이거를 제가 그냥 프린트해서 집에 붙여두라 그러거든. 암기하라고.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하라고. 그러니까 구구단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외우고 있으라고. 이게 돼야 기본적으로, 자, 청주 집값이 계속 내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공급이 없어요. 앞으로 3년 동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값이 내리네? 근데 앞으로 공급은 없어. 집 사야 돼, 말아야 돼요? 살려고 보고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공급이 많은데 집값이 내려. 집 사면 안 되겠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부터 외우고 계시라고, 항상.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국어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이든 화장실에 붙이든 외우고 계시라고. 이거 한번 암기하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6개월마다 업데이트 정도 하면 돼요. 이분이 정리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예전에 2021년도 10월이네요, 이때. 이분은 그냥 뭐 아파트 1등 단지들부터 해서 보세요. 이렇게 시세, 와, 이때 아크로가 40억이었네. 그죠? 21년도에. 이렇게 해서 부적 이런 식으로 23년도까지 정리하셨는데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본인이 암기하시라고. 프린트해서. 프린트해서.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내 머리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아시겠죠? 잠시만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까 지표 중에, 아까 첫 번째는 수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첫 번째예요. 자, 첫 번째가 아니라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죠? 네. 도시의 서열, 1등 아파트의 가격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네. 수급.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국어단이라 생각하고 기본 깔고 가야 돼요, 머릿속에. 깔고. 그죠? 자, 그러면 지표. 이제 어떤 지표로 해서 집값이 싸냐, 비싸냐, 움직이고 있냐, 오르냐, 내리냐 정도 지표 아까 8, 9가지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가 KB 시계열입니다. KB 시계열 보시면 어디 가느냐? 보시면 아까 KB 있죠? KB 부동산 들어가셔가지고 메뉴 들어가시면 KB 통계라고 있습니다. 통계 들어가셔가지고 주간 시계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KB 부동산에서 업데이트해서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최근 거는 1월 5일 기준이네요. 자, 왜 KB에서 집값 시계열을 이야기할까요? 그 말도 맞을 수 있는데, 그 이전에 KB가 예전에 주택은행 있죠? 이 합쳐진 게 KB랑 같이 합쳐졌습니다. 주택은행 하시는 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KB 우리 시세 있잖아요. 걔가 우리 대출 받을 때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KB에서 시계를 일주일마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여기 가서 KB 통계 들어가시면 나오고요. 그래서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요약본. 우리 단톡방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매매 증감, 전세 증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매매, 전세, 지수 나오죠, 지수. 지수는 뭔지 아십니까, 혹시? 어느 날 기준으로 해서 오르고 내리는 그런 폭인데, 뒤에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요약본. 요약은 상승 1등부터 10등까지, 하락 1등부터 10등까지. 이런 식으로. 자, KB 시계열 보시면, 제가 다음 주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교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교재에 보면. 제가 다음 주에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자, 0.00, 0.05 뭐 이렇게 있잖아요. 보합 약상승 이렇게 있잖아. 우리는 이 타이밍 때 와야 되거든요. 이 타이밍 때. 0.00. 아까 전에
첫 시간에 이 꺾이는 타이밍이 있었죠. 그 꺾이는 타이밍이 지금 누구였습니까? 대전, 청주였잖아요. 그죠? 대전 볼까요? 대전 KBC 계열 말 나온 김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 볼게요. 매매전가. 자, 서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빨갛잖아요. 그죠? 네. 자, 대전 보이시죠, 여기? 잠깐만요. 대전 보이죠? 대전이 지금 색깔이 어때요, 지금? 0.01, 0.00, 0. 이렇잖아요. 이때 봐야 된다고. 이때 보는 게 아니라, 이때는 아시잖아. 분위기가 어떨지. 이때 봐야 된다고, 이때. 요거 다음 주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언제 보느냐? 이때가 가장, 제가 연불이라고 그러잖아. 요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이때 가서 현장에 가잖아? 그러면 1, 2등은 이미 다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유턴할 때 어떻게 하죠? 차를 세우죠? 그럼 갑자기 세웁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차가 천천히 서요. 유턴하는 시점이 0.00이야. 근데 이 0.00이 우리가 유턴할 때도 1분 만에 바로 돌아설지, 10분 뒤에 돌아설지 모르잖아요. 그죠? 교재에 있죠. 그죠? 자,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이때가 집 사야 될 시기라고, 이때가. 근데 우리 언제 삽니까? 이때 사잖아. 이때 사야 된다고, 이때. 근데 일반인들은 이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후행은 맞아요. 후행인데, 저는 데이터를 많이 보고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고 한 1년, 2년을 예측하는 거예요. 언제 사야 되는지. 데이터에는 이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와야 된다고. 좀 더 하면, 마이너스일 때, 파란색이 있을 때, 그때부터 봐야 되는데, 이 파란색이 하얀색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 제가 경상도 말로 희끄무리할 때, 그때 사야 된다고. 0.06. 자, 요거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할게요.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지표 중에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KB 중에 아까 전에 뭐 있었어요? 매매지수, 전세지수 있었죠. 이렇게. 매매지수, 전세지수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뭐다?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르고 내리는 거를, 이제 차트화 한 건데, 이거를 감사하게도 아실에서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줬어요. 자, 볼게요. 교재 보시면 서울, 부산, 대구예요. 서울, 부산, 대구. 자, 볼게요. 부산 한번 봅시다. 부산에 보면, 보세요. 파란색이 매매, 빨간색이 전세잖아요. 이게 제가 부트만 1기할 때 교재거든요. 지금 현재예요, 현재. 6개월 전, 한 4개월, 5개월 전이죠. 그죠? 자, 보시면 빨간색 보이죠, 이거? 볼까요? 좀 더 당겨서. 빨간색 보이죠? 잠깐만요. 딱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오른 게 보입니까, 이거? 네. 보이죠, 그죠? 네. 얘도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빨간색이 먼저 올랐습니다. 서울도 보이죠, 그죠? 서울은 이미 매매가가 그죠? 네. 자, 이거를 제가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파란 거는 매매, 빨간 거는 전세예요. 빨강과 파랑과 빨강. 빨강이 전세, 파랑이 매매입니다. 자, 크게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 빨강색이 더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보시면, 상승과 하락장에, 상승장에서 하락을 시작을 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 빨간색이 먼저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딱 그래프처럼. 그런 순간 하락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그죠? 반대로 파란색과 빨간색이 같이 가다가 빨간색만 아까 전에 부산 봤잖아. 그죠? 얘가 움직인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럼 상승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죠?
자,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어려워요, 이거? 쉽죠, 그죠? 네. 자, 빨간색이 내리면 집값이 내리고, 빨간색이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가 기본적인 거. 자, 그 다음. 하락장일 때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이 내립니다. 빨간색이 거의 먼저 내리겠죠, 그죠? 물론 파란색 위에 빨간색이 있을 때도 있지만, 둘 다 같이 내립니다. 이때 집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면 안 돼. 뭐 해야 돼요?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오르기 언제까지 떨어지나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떨어질 때쯤에 집 사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때쯤에 집을 보면서 그 지역을 공부하면서 집 살려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보합장. 빨간색, 파란색 같이 떨어지다가 빨간색이 살짝 오릅니다. 그때는 보합장입니다.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할 때. 살짝. 오르기 시작할 때가 보합장이에요. 그리고 상승장은 언제 한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을 때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크로스하는 순간은 100%고요. 빨간색이 오르면 파란색이 이제 눌려있다가 같이 오르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도 100%입니다. 크로스하면 100% 오르고요. 빨간색 오르는 거 보고 파란색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먼저 반응을 합니다. 왜 그랬잖아. 수요가 강하니까. 그죠? 지방 같은 경우 지켜보다가 밀려서 올라가면 상급지면 상급지일수록 같이 밀려 그러니까 빨간색 갈 때 파란색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지방보다. 자, 크로스 하는 순간 거의 100% 상승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폭등장일 때는 아까 빨간색 파란 둘 다 가면 둘 다 가고요. 화랑장일 때는 전세는 가만히 있는데 파란 것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어떤 것 때문입니까? 심리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계속 사죠. 네, 그래서 파란색만 오릅니다. 자, 하락장은 다시 빨간색 그랬죠? 빨간색이 먼저 내린다고. 자, 빨간색, 파란색 중에 빨간색이 크로스해서 내려가잖아요. 100%입니다. 근데 같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왼쪽 차량. 자, 경우의 수가 있지만 거의 이런 루틴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패턴으로. 그럼 내가 예측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럼 우리가 언제 사야 돼요, 집? 이때 지켜보다가 이때 사야 돼요, 이때 사야. 집은, 매도는 언제 해야 돼? 이때 팔아요, 이때. 이때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이때 사서 이때 팔아야 돼요. 이때 사서 이때 팔아야 돼요. 그래서 빨간색이 움직이는 거를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거의 패턴입니다, 패턴. 패턴. 근데 데이터는 후행이잖아. 맞습니다. 저도 데이터가 후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그러면 이미 그 전에 데이터의 모습을 보고 예측하는 겁니다. 저는 1년, 2년 뒤 모습을.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그리고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뭐가 먼저 움직일까가 보이거든요.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때 사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언제 삽니까? 이때 사잖아. 이때 아니면. 그 언제 팔아? 이때 팔잖아. 안 팔려, 또 집도, 그죠? 안 팔려. 이때 팔잖아, 그래서. 한 사이클 넘어가서, 그죠? 그러니까 문제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서울이거든. 대구 한번 볼까요? 대구가 지금 핫해졌으니까. 대구 빨간색 보세요. 보이죠, 이거? 네. 자, 원래는 아까 이랬었다고요. 25년, 1년 전만 이랬었다고요. 감 안 오죠, 지금? 그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 부산 한번 볼까요? 부산도 빨간색이 먼저 치고 올라갔잖아요, 전세가가. 부산은 지금 전세 없어 난리거든요. 보이죠, 이거? 자, 요거 보실 때 저는 요거 막대를 치워버립니다. 잠깐만요. 요렇게만 봅니다. 보이죠, 이거? 짧게 보니까. 보입니까? 이미 이때 크로스 그랬잖아요, 크로스. 24원 유의거리잖아요. 제가 작년 연말부터 부산 집 사야 돼, 이제 측근들한테 이야기 했거든요. 제가 사실 유튜브 나와가지고 이야기할 정도 되잖아. 이미 측근들한테 몇 개월 전에 이야기를 다 했어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임장하는 사진이 이때쯤이에요. 이때. 전세가 막 오를 때. 매매가 내리고. 이때. 자,
또 궁금한데 인천 한번 볼까요? 인천. 와, 인천 지금 크로스 했죠? 인천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제 기준에서. 근데 아직까지는 못 느끼지. 보여? 봐요? 여기서 지금 전세 지수가 작년 가을부터 해서 움직였어요. 이때 붙으면 일기할 때거든. 전세 지수가 움직였어요. 전세 지수가. 연수구부터 볼까요, 그러면? 모양 이쁘다. 전세 지수만 이렇게. 사실 서울은요 거의 이런 패턴입니다. 파란색이 반응이 더 빨라요. 왜냐면 상급지니까 더 빠르거든요, 항상 이렇게. 자, 일단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자, 요거는 패턴이니까 암기하고 계십시오. 빨간색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하락, 보합, 상승, 폭등, 뭐 화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항상 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이따가 매수시기예요. 이따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 자, 시계 보시면 제가 이때쯤일 거예요. 20년 여름에 창원이 다 오르고 마산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때쯤에 아직도 기억나네요. 마산 맥도날드에서 임장 갔다가 이 무조건 집을 지금 사야 되는데 이거 보고 이제 집 사야 된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빨간색이 계속 위에 있잖아요, 한동안. 그럼 집값 무조건 올라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더 계속, 전세 지수가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아니라 전세 지수가 계속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어떻게? 큽니다. 서울은 이런 경우가 잘 없죠. 왜냐면 지금 분위기는 워낙 집값이 먼저 반응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계속 가잖아. 그럼 거의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전에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수급. 공급 많은 거 알면 사면 안 되지. 공급 없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오르겠구나. 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수급 외우라고 한 거예요. 그거나 잘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자, 이런 이제 예시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많이 보는 거. 블로그에도 썼지만 4분면. 자, 공부 좀 해볼게요. 자, 4분면. 자, X축, 우리 Y축 배웠었잖아요. 그죠? 자, 짧게 이야기를 제가 특강 때 했지만 조금 길게 이야기하면 X축, Y축을 보겠습니다. X축, Y축을 보면, 쉽게 이야기할게요. 가로는 매매, 세로는 전세. 자, 전세가 오르면 위쪽으로 오를 거고, 전세가 내리면 아래쪽으로 떨어질 거고, 매매가 오르면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매매가 내리면 왼쪽으로 갈 거고, 그죠? 같이 오르면 이렇게 오를 거고, 같이 내리면 이렇게 내릴 거고, 그죠? 자, 보면 1, 2, 3, 4분면이거든요. 1, 2, 3, 4. 1, 2, 3, 4분면이에요. 자, 1, 4분면이 인기죠. 최고 인기죠. 1, 4분면이 매매 전세 같이 오르는 경우입니다. 매매 전세 같이 오르는 경우. 어디겠습니까? 상승장일 때. 겠죠. 자, 실수요가 투자 수요보다 더 많은 경우. 그리고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경우겠죠, 당연히. 그죠? 네. 1, 4분면. 자, 그러다가 이렇게 오르다 떨어질 때는 매매 전세 같이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3, 4분면으로 갑니다. 비인기 지역.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을 때. 맞죠? 그죠? 공급이 더 많을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전세 먼저 반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서울 제외하고 이렇게 갑니다. 2, 4분면. 우리한테 가장 인기 많은 지역, 저평가 지역. 왜냐하면 실수요보다 투자 수요가 좀 더 많고요. 수급이 비슷하다가 아니면은 앞으로 공급이 없을 지역, 이 예측되는 지역들이 이렇게 갑니다. 공급 없는 지역들. 이렇게 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틀어요. 시계 방향으로. 전세가가 먼저 오르면 이렇게 따라 시계 방향으로 먼저 올라요. 그리고 4, 4분면이 고평가 지역. 뭐냐면, 자, 집값이 막 오르다가 아까 전에 매매지수, 전세지수처럼
전세는 가만히 있는데 매매가만 뎁다 오르는 경우가 있죠. 장 막빠집니다. 그런 경우는 조심해야 돼요. 단 예외인 지역. 서울. 서울도 상급지. 서울 상급지는 항상 1사분면으로 안 가고요. 살짝 이렇게 4사분면 쪽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가요. 왜? 항상 반응이 빠르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 제가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요가 많다고. 그죠? 자, 1, 2, 3, 4분면 어떻게 간다고요? 1, 3, 2, 4 이렇게 간다고요. 대부분 다. 1, 3, 2, 4. 1, 3, 2, 4 이렇게 가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보면 자, 1, 4분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갔다가 3, 4분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떨어질 때는. 그리고 2, 4분면 이렇게 올라가요. 전세값은 먼저 오르니까, 그죠? 그리고 4, 4분면 이렇게 갑니다. 이게 지금 다 대구거든요. 왜 대구를 하느냐? 정직하거든. 도시가 겁나 정직해. 수급에 따라서. 정말 반듯하잖아요. 그래프가 지금.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반듯하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서울 차트인데,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교재 없어요. 사진 찍어도 됩니다. 자, 하락 초기가 되면 이렇게 자, 볼게요. 자, 볼게요. 올라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오름폭이 갑자기 시장이 좋아지면 오름폭이 넓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촘촘히 가다가 갑자기 점프 하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어떨 것 같아요? 시장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춰. 여기서 점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제가 일명, 야, 구멍 나겠어 이야기 하거든. 빵꾸 나겠다 이야기 하거든요. 이 안에서 놀아요. 뭐냐면 지금 선 거야. 내려갈지 올라갈지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딱 떨어졌죠? 이거 하락 초기입니다. 집값 무조건 팔아야 될 때. 그때 못 팔면 이렇게 여기서 팔아야 돼요. 이해하죠? 네. 그리고 보시면 완전히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넓은 폭이 커요. 어떨 것 같아요, 시장이? 시장 쓰레기입니다, 지금. 집 파는 게 안 팔려. 뭐다? 관망하는 시기. 다 집을 안 사, 누구든. 집 망했다 그러고, 맞잖아요, 그죠? 악플러드 나가지고, 뭐, 이제 집 사는 애들 우리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런 댓글 날렸잖아. 딱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 딱. 그러다가 반대로, 여기처럼 간격폭이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좁아지면. 하락폭이 이제 줄어드는 거겠죠. 집 사야 되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 타이밍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달. 자, 볼게요. 시작은 0.0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0.0이요? 아니요. 이게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요거, 자, 사오면 아파트 차트라고 요 유료 사이트입니다. 자, 서울을 볼게요. 보면, 이게 언제부터냐면 2003년도니까 그때부터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정도만 봐도 되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봐요. 땡겨서도 보고, 그래서 보고, 이렇거든요. 지금 서울입니다. 1년 동안 서울 차트예요. 서울은 항상 이쪽으로 가거든. 그죠? 이쪽으로 가거든요. 자, 다시 교재 보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또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딱 돌아가는 시점 있죠? 돌아가는 시점. 자, 하락하다가 간격이 좀 좁아졌잖아요. 점점. 좁아졌잖아요. 이때는 하락이 점점 멈춘다는 소리입니다. 이 타이밍이 되면, 이제 이때는 상승으로 돌아서거나 이따 보합장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이때는 1, 2등 매수 시기. 사실 이때 봐야 돼요. 1, 2등은. 하락이 막 심할 때, 정말 이 간격폭이 높을 때 1, 2등 이미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쯤에 사야 됩니다. 이때쯤에 가도 솔직히 늦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고, 사실 저는 이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자, 요럴 때, 1, 2등 매수 시기. 그러다가 이 상승으로 완전 돌아섰잖아요. 그죠? 이때는 뭐다? 2, 3등을 사야 되는 시기입니다. 또, 아파트 1, 2등, 3등 올랐으니까, 그 다음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분양권. 또, 분양권 1, 2등. 분양권 좋은 거. 또 뭐 봐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 1등. 같이 봐야 된다. 같이 봐야 된다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때가 되면 상승장의 폭이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이때가 되면 그 동네가 지금 우와 집값 오르고 있어요.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가 되면 기축들, 지표단지들, 그러니까 10년, 20년 됐지만 그 지역에서 중간 정도 된 아파트 단지들 있잖아요. 걔들이 손을 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가 되면 폭등장 이렇게 간다고 사사국면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때는 매도하는 게 맞고요. 자,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거의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자, 이게 서울 차트라서 지금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서울 제외하고는 이렇게 먼저 갑니다. 이렇게 먼저 가,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틀어가요. 왜? 전세가부터 먼저 오르니까. 근데 서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응이 빠르다고 했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요. 자, 보면 서울 차트거든요. 볼게요. 서울 차트. 자, 이게 붙으면 1기 때 작년 6월이랑 작년 11월입니다. 지금. 자, 이게 좀 느려요. 후행이라서 한 2달 정도 느려. 느려도 저는 이걸 예측하는 거죠. 예측. 사실 이 차트 보는 거는 어디 가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예측, 읽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보시면, 자, 서울은 끝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그리고 분당. 자, 보세요. 수원이거든요. 자, 붙으면 이렇게 때 여기서 멈췄어. 멈추면 이렇게 돌아가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해야 되는데 올라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작을 했죠. 멈춘 거예요. 매수가가. 지금 봐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점이 어떻게 돼요? 간격이 좁아지면서 스탑했죠. 그죠? 뱅글뱅글 돌다가 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하면 간격폭이 크다. 이거 완전 하락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방 볼게요. 지방 작년 6월 11월입니다. 전주 봐요. 전주. 지금 끝도 없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마 전주는 거의 제 기준에서는 지금 전주 분양가가 미쳤어. 지금 대구 분양가보다 어떤 애들은 더 비싸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도시 서해를 맞추라 그랬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자, 전주. 자, 왼쪽만 볼게요. 왼쪽만 볼게요. 전주. 울산. 이렇게 올라가. 이건 뭐예요? 전세가만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부산. 이제 딱 터냈네요. 시계 방향 돌잖아요. 그죠? 대구예요. 대구는 아직까지. 그렇죠? 자, 작년 6월입니다. 자, 전주, 울산, 부산, 대구예요. 느끼는 거 없습니까? 시계 방향에 돌아가죠. 그죠? 이게 3분면. 이게 3분면에서 이제 2분면으로 돌아가는잖아요. 그죠? 얘는 2분면. 그죠? 얘는 1사분면. 그죠? 전주, 울산, 부산, 대구. 그러니까 전주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 전주, 울산, 순서가 부산, 대구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오른쪽 볼게요, 이제. 전주는 여기서 더 갔습니다. 그죠? 울산은요. 전세가는 뎁다 오르다가 결국에는 턴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산은요. 부산도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하다가 결국엔 턴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대구는요. 대구도 살짝 꺾인 거 보이십니까? 보여요? 네. 어떤 식이냐면, 저 같은 예를 들어 대구를 한번 볼게요. 요 바등들.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요렇게만 간격이 좁아졌잖아요. 그죠? 좀 당겨서 볼게요. 간격이 좁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간격이 한 달 단위로 나오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살짝 각이 바뀌었어. 바뀌는 순간, 자, 여기서 이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살짝 바뀌는 순간, 전세가 올랐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시세를 보는 겁니다. 그것도 뭐 봐요? 전세 시세, 전세 매물 몇 개, 이런 걸 보겠죠. 그것도 아무 단지나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마다 봐야 되는 지표 단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대구 이제 시작했구나. 근데 사실 저는 이미 이때 보겠죠, 이때. 자, 대구도 봐봐요. 간격폭이 크죠, 지금. 크다가 멈췄다가. 자, 그러면 대구의 1급지에 수성구를 보겠습니다. 수성구 어떤가? 봐요, 지금 수성구는. 뭐예요? 전세가는 뎁다 올랐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대구시 지금 분위기 안 좋다면서. 아니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 이미 그 지역에서 1, 2, 3등 아파트는 다 올랐습니다. 1, 2, 3등 아파트 제 경험상 1등 분양권, 1등 재개발, 재건축은 올랐습니다. 그럼 뭐 봐야 돼요, 우리는? 3, 4등 아파트,
2, 3등 분양권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런 타이밍인데 일단은 그것도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예측해야지, 예측. 자, 궁금한 거 또 인천 한번 봅시다. 지금 인천 내가 봐서 송도 사야 되거든. 송도가 그래프 희한하죠, 그죠? 이런 경우 많습니다. 희한하다, 그죠? 아, 떨어질 때는 정말 무식하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여기서 턴 했다는 건 몇 가만 오르다가 지금 이렇게 오르다가 오를까 내릴까 하다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전세감 됐다 오르다가 지금 매매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지금 꺾였어요. 꺾였어요.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 1등 부평만 봅시다. 자, 연수구 제외, 송도 제외하고. 부평 볼게요, 부평. 보입니까? 지금 여기서 돌잖아요, 지금. 돌면서 이렇게 꺾였습니다. 제 기준에 봤을 때 인천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작한 건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인천이 지금 공급 없는 거 봤잖아요, 우리. 28년, 9년, 그죠? 공급을 먼저 기억을 하시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대구예요. 자, 그리고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충청권은. 자, 강남. PIR은 뭔지 아시죠? PIR은 뭔지 아시죠? 사분면 잠깐만 하나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사분면 교재 보시면, 제가, 이 아파트 차트 말고요. 교재 보시면, 오른쪽에 보이십니까? 이게 어디냐면, 부동산 지인 들어가면, 또 있어요. 지인 들어가면 지역 아파트 클릭을 하시면 여기 사분면이 나와요. 시장 강도에 대해서. 자, 볼게요. 자, 울산 볼게요, 울산. 26년 1월이에요. 울산 볼게요. 울산 위치를 볼게요. 지금 위치가 어디 있어요, 얘가? 지금 1사분면이랑 4사분면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매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자, 울산. 위치가 점점 바뀔 겁니다. 자, 2사분면에서 지금 1사분면에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울산 위치가. 보이십니까? 자, 부산도 마찬가지. 부산 지금 전세가 올랐죠. 대구도 마찬가지고. 작년 5월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4분면을 아까 전에 그 차트를 얘가 제일 좋아하긴 하지만, 그 사이트를 제일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셔서 봐도 된다. 자, 아파트 차트 사이트는 유료입니다, 유료. 1년에 얼마더라? 30만 원인가? 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PIR을 볼게요, PIR. PIR은 뭔지 아시죠? 네,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신문 보시면 내가 월급을 받아서 10원도 안 쓰고 돈을 모아서 10년 동안 월급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강남은 지금 우리나라가 역사 이래 최대치입니다. 지금 54년. 집 사겠어요, 이거? 54년. 강남. 자, 강남. 송파 37년. 분당이에요. 27년. 그죠? 네, 27년. 자, 별표 보세요. 별표 모양. 자, 좀 내려보죠, 지금. 자, 분당. 자, 그 다음에 수원 영통이에요. 그죠? 수원 영통. 자, 평균이 12년이거든요. 빨간색이 평균 위에 있다는 거. 초록색은 평균 아래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집 사는 거는 평균, 그러니까 아래쪽이니까 초록색이 더 좋다는 거겠죠. 그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고요. 자, 그래, 전주 한번 볼게요. 전주가 아까 시장 제일 좋았잖아요. 지방 중에. 전주. 그 다음에 울산. 울산 중에 1등이 남구거든요. 남구. 울산 남구. 그 다음 부산의 1등이 해운대구. 부산, 대구예요. 자, 볼게요. 자, 별표 위치 보세요, 지금. 뚝뚝 떨어지죠, 지금. 그럼 누가 제일 싸요, 지금? 대구가 제일 싸겠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죠? 네. 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어디서 찾느냐? 이 추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게 지역 분석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구를 했다. 그러면 쭉 내려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아까 54년 그랬잖아요. 57년으로 늘었네요. 또. 야, 6개월 만에 그죠? 다시 태어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거, 그죠? 자,
아마 서초도 55년 정도 될 겁니다. 나중에 100년 되면 한 세기가 바뀔 것 같아요. 자, 치고 들어가시면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대구 달서구 한번 보세요. 대구 달서구가 안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제가 이 동네도 오래 살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우리 민생지원금만 20번 받으면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소리 하거든요. 진짜. 집값 봐봐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대구 지금 달서구에 1급지 집 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달서구도. 그래서 제가 칼럼도 썼었는데 예전에 다른 곳에서 대구는 지금 달서구의 1급지가 움직이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고가가 이제 찍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게 구별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성구, 예를 들어 뭐 강남구, 서초구 이런 식으로 지방이면 해운대구, 수영구, 부산이면 동래구, 남구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가 싼지가 보이겠죠. 자, 그리고 제가 충청권 이야기 했잖아요. 잘 보세요. 사북면 청주예요. 청주. 자, 청주 사북면이에요. 청주. 대전, 천안이에요. 아까, 자, 청주, 대전, 천안이에요. 아까 차트 뭐하고 비슷해요? 6개월 전에. 울산, 부산, 대구랑 비슷하잖아. 그죠? 청주, 대전, 천안이에요. 청주는 이미 상승을 했고요. 대전은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이 정도 되면 1, 2급지 다 올랐다고 했죠, 제가. 맞아요. 1등, 2등 아파트들을 지금 손 다 탔습니다. 현지인들 잘 모르거든. 제 기준에 봤을 때 둔산동이 1등인데 한 5%, 10% 정도 올랐어요, 지금. 자, 천안은요? 아직까지. 그죠? 이때 뭐 봐야 돼요? 최상급지. 신불 땅 갈아타기로 가야 돼요. 천안 쉬고자 하실 분들은. 최상급지로. 그죠? 대전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죠? 자, 이해하시죠? 자, PIR 볼게요. 청주예요. 청주 흥덕구가 1등이거든요. 청주. 별표 모양 보세요. 청주. 대전 서구가 1등이거든요. 대전. 천안이에요. 그죠? 뭔가 비슷하다, 그죠? 패턴이. 똑같다니까? 별표 모양 보이시죠? 별표. 그럼 청주가 1등. 지금 순서가 청주, 대전, 천안입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죠? 그죠? 청주, 천안, 대전. 자,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게 항상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값이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거든. 맞죠? 하락장일 때. 지금 제가 집 사라고 하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거든요. 하락장의 아파트 단지별 최저 가격을 알 수 있다면 이것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제가 단지별 저평가 가격을 유추하기 해서 보시면 이게 1cm거든요. 송파에. 정고점 가격이 얼마냐? 26.5억이에요. 하락장 맞기 전에. 그리고 최고 PIR이 37년 곱하기 평균 PIR이 29년이잖아요. 하면 얼마 나오느냐? 20억 7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딱 20억 19억 5천 딱 찍고 올라갔습니다. 얼추 20억 정도면 완전 저점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 기산으로 보니까 얼추 맞더라고. 특히 서울은 서울 수도권은 거의 100%예요. 그냥 아무 단지나 하면 안 되고 아무 단지는 안 되죠. 왜냐하면 안 좋은 아파트는 이게 잘 안 맞아. 하급지로 갈수록. 자, 보면 영통이에요. 수원 나름 뭐 1등까지 나가 2등 단지죠. 그죠? 1, 2등 하는 단지잖아요. 그죠? 영통에 1세트 영통. 얘가 볼게요. 하락장일 때 얘가 거의 맞습니다. 상승장이 되면 왜 안 맞느냐? 이미 평균치가 좀 올라갔어요. 하락장일 때.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을 때. 자, 볼게요. 정고점 가격이 얘가 11억 4천이었어요. 그러다가 최고 PIR이 17년, 나누기 17년 하면 곱하기 평균 PIR을 하니까 한 8억 정도 나와요. 8억. 그래서 딱 보면 7억 8천 딱 찍고 올라갑니다.
얼추 비슷하더라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부산이에요, 부산. 부산에 센텀파크라고 부산의 지표단지입니다, 지표단지.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반포차이 같은 아이예요. 진짜 살기 좋고 선호하는 단지. 하지만 좀 구축이고 입지 좋고 1급지에 딱 반포차이 같은 단지입니다. 얘가 오르면 부산 집값 다 오르는 거예요. 자, 보면 전고가 13억, 최고 PIR이 13.5년 곱하기 평균이 10년이니까 9.6억이 나왔어요. 근데 더 떨어졌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보면 딱 요거를 지금 이 위에서 놀아요. 이 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부산은 상승장으로 완전 이제 들어왔죠. 화랑장까지는 아니고. 자, 그래서 제가 이 타이밍일 때는 제가 이 PIR 아래쪽에서 놀잖아요. 집 사라 그럽니다. 무조건. 야, 지금 더 떨어져 봐야 얼마 떨어지겠냐고. 안 떨어져. 더 떨어져 봐야. 물론 거기서 1, 2천 더 떨어졌다고 저한테 뭐라 할 거면, 뭐죠? 자, 봐요. 얘도 지금 9억 7천, 8억 5천에서 딱 찍고 갑니다. 자, 그리고 대구의 범어 2편은 지표단지입니다. 지표단지예요. 지표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성구에서 1등은 아니고 한 4, 5등 하는 단지, 5등 정도, 4, 5등 하는 단지, 지표단지예요. 지표단지. 지표단지 기준은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전고가 10억 3천이에요. 전고점이 10억 3천. 최고 PIR이 수성구가 12년 7개월. 평균이 한 10년 정도 되죠. 9.8년 해서 구해보니까 7억 9천 정도 나와. 7억 9천. 7억 9천. 그래서 작년 제가 부통한 1기 할 때 실가가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평균 PIR 안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 사나 했어요. 무조건 지금. 지금도 너무 싸니까. 이게 평균이 안 되니까. 제 기준에서. 지금 보이죠? 이거. 매물 때 뒤에 또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 지금 올라왔죠, 지금. 올라왔죠. 지금. 현재. 지금. 올라왔죠.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이제 평균이 이제 평균. 그러면 수성구가 대구의 1등이 수성구잖아요. 수성구에서 중간 정도 되는 단지가 이제 평균 PIR 딱 들어왔어요. 그렇게 따지면 자, 이 평균이 딱 잡히면 그 이상의 상급지들 지역의 아파트 신축 1, 2등 단지들은 이미 이렇게 갔을 거고 그 밑에 단지들은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거나 아까 달서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 다음 차례가 됩니까? 수성구, 중구 다음이 달서구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1등들이. 이해하시겠죠? 자, 인천 연수구입니다. 자, 보면 송도거든요. 그래놓고 3차를 제가 기준으로 했어요. 보면 전고 PIR, 최고 PIR, 평균 PIR 하니까 8억 정도 나왔거든요. 딱 요 시점, 이제 딱, 제 기준에서는 이제 딱 평균입니다, 평균. 이제 딱 그 평균에 왔어요. 사실 우리는 이때 사야 되겠지만, 그죠? 좀 아쉽지. 사실 아쉽지. 그래서 이 평균 PIR 떨어지면 인천 송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되는 시기입니다. 집을 사야 되는 시기. 자, 청주거든요. 청주의 딱 중간 지역, 1급지 말고 중간 지역. 그러니까 청원구에 율량동이라고 있습니다. 택지 있거든요. 거기서 1등 단지, 칸타빌 3차. 얘가 지금 계산을 해보면 4.7억 딱 요 시점입니다. 청주가 아까 전에 상승장에 들어왔잖아요. 딱 중간 지역의 1등 아파트가 이 시점이거든요. 그럼 위에 애들은 거의 다 올랐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위에 애들이 싼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싼 경우 있을 수도 있지. 재개발이 더 싸. 분양권이 더 싸. 자, 얘가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4.7억, 8억 이렇잖아요. 그죠? 자,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그렇다. 보면 여기가 청주에서 율령동이란 말이에요. 중간급지 얘예요, 얘. 연차가 몇 년씩이에요? 10년 됐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에 있는 재개발 구역이 멀쩡하게 앞자리 봐요. 얼마예요? 4. 몇 세대? 2200세대. 대대적인 재개발하는 중심지 재개발 구역이란 말이에요. 싸요, 비싸요? 싸잖아. 네. 사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언제? 내일. 당장, 지금. 우리 많이 샀습니다, 사실. 싸잖아요, 그죠?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잖아. 얘가 지금 얘보다 지금 집값이 똑같아. 더 신축에 29년 입주에. 그죠? 28년 12월 입주에. 아까 청주가 28년까지 공급이 있거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약간 계산하는 방법 아시겠습니까? 거의 이 평균 PR보다 떨어졌다 싶으면 아, 정말 싸구나. 이제 많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전 유성구 PR을 볼게요. 도안 신도시라고 있어요. 가면 그 동네에서 1등. 얘는 지금 봐요.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그러니까 대전 평균 가격을 이미 상회하는 단지거든요. 얘도 지금 그러니까 대전의 상급지 아파트들은 이미 손을 탔다고 이미 가격이 올라 있다고 가격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 5분만 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이러네요. 지금. 자, 그리고 지표 중에 중요한 거 또 있죠. 미분양 추이. 미분양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자, 잠시만요.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중요한 지표가 또 있죠. 미분양 추이. 그러니까 미분양이 많다는 거는 시장이 안 좋다는 거고요. 반대로 미분양이 줄어든다는 거는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분양 추이를 예전에는 우리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이트들이 다 좋게 나와서 그러니까 부동산 진 들어가시면 진 빅데이터라고 있어요. 미분양 있거든요. 미분양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극단적인 뭐 부산을 한번 볼까요? 뭐 서울 봐도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여기 이제 보라색 있죠. 얘가 전체 미분양인 거고 여기 이제 그레이 색깔이 이제 준공업 미분양. 준공업 미분양은 악성 미분양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다 지었어. 근데도 분양이 안 돼. 진짜 악성 미분양이고요. 이걸 좀 당겨서 이렇게 보셔도 들어가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안타까운 게 지금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시면 제가 가장 직관적으로 보는 건데 안타까운 게 보시면 그 교재에 보면 여기 분양 카테고리 있죠. 네. 자, 다시 교재 볼게요. 다시 이제 네이버 들어갈게요. 분양 여기 보면 보통 우리 이렇게 시작하잖아. 아파트로. 그죠? 분양 있습니다. 분양 카테고리를 딱 시작을 하면 아파트 오피 뭐 이렇게 있거든요. 아파트만 하셔가지고 여기 보면 민간 분양, 공공 분양인데 민간 분양만 하고요. 저는 보시면 분양 단계에서 분양 중, 청약 중, 분양 계획 있고요. 원래 미분양 카테고리가 하나 있었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근데 없어졌어요. 왜겠어요? 왜겠어요? 네, 미분양으로 딱 클릭을 하면 미분양 단지만 딱 뜨거든요. 근데 우리 집이 미분양이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분양 중으로만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제가 우리 일기 수업 들으셨지만 그때 분양권 강의를 좀 했었거든요. 보너스 강의로. 미분양만 클릭이 됐습니다. 이렇게 교재에 보면 미분양 나와 있죠. 이 카테고리가 없어졌어요. 안타깝지만. 분양 중으로만 돼 있어요. 미분양 카테고리 없어졌습니다. 아쉬워요. 지금 그러면 아까 전에 대전 한번 볼까요? 자, 얘네들이 미분양이랑 분양이랑 섞여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분양 중인 단지들이 민간 분양 중인 단지들이 보이죠? 100% 다는 안 뜹니다. 내가 찾아봐야 되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직관적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빨간 박스가 전체를 도배했어요. 미분양이 너무 많으니까. 전체를 도배했어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되고 또 아실 들어가시면 이렇게 뜹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있죠.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미분양 카테고리 있잖아요. 요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뭐 서울, 뭐 경기, 뭐 대구 이렇게 뜹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전 이렇게 당겨봐야 되는데 대구 같은 경우 23년도에 피크였거든요. 22년도, 3년도가 미분양이 지금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